Let's go. 오늘은 뭘 먹을까? 토마토 아저씨. 하하호 바람 불며 토마토 아저씨. 토마토 아저씨 토마토 아저씨 우리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티 앤 스테이크 전문점. 토마토 아저씨.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지금 오늘 방송은 배가 어느 산으로 갈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요. 지가요, 지금 졸리거든요. 되게 졸리거든요. 졸음이라는 게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구를 참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그 방광에서 오는 신호를 참을 수 없다든가 이런 거하고 같은 차원에서 뭐 졸음이 오는 게 이제 본인 탓은 아니지 않나요? 왜 방송 시간에 맞춰서 선명한 정신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이 체력 조절도 하고 수면도 하고 왜 컨디션 유지를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뭐 저희가 방송 시간이 있나요? 예, 아무 때나 그냥 대놓고 컴퓨터 열고서 녹음하면 그때부터 방송인데, 그래갖고요, 제가 지금 잠을 쭉 못 잤는데, 원래 이 시간대에 활동하시는 우리 식구분들이 거의 비슷한 특성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특성이냐면, 안 자고 버티는 건 정말 잘하는데, 한 번 잠이 들면 못 일어난다라는 특성 가지시면 손. 예, 되게 많죠. 보면은 그분들이 야행성이에요. 그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버티는 건 잘하는데 일어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러다가 조금 더 신체 리듬이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자고 싶어도 잠이 안 들어진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만 제가 요즘 스케줄이 되게 무리해가지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아이돌 스케줄이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전국의 모든 밴드들 나와서 경연대회하는 TV 프로그램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건도 좀 많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계속 밤을 새다 보니까 지금 되게 몽롱해서 저는 취한 게 아니고 그냥 졸린 거도 뭐 이러면서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하다 보니 조금씩 깨네요. 이게 사람이 또 이래요. 졸면서 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졸면서 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거는 다들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기에는 일단 공부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하기 싫어서 그런 게 공부인데 졸면서 계속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늘 전가의 보도처럼 저희가 휘두르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어차피 능률이 안 날 거. 차라리 잠을 자고 딱 능률을 살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무의미하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꾸벅꾸벅 졸면서 이 뭐하는 짓이냐며.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죠? 우리 못 일어난다고. 버티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그거 못 버티고 잠들었는데 일어나는 거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는 허탈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주 평온하게. 졸면서 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거
그 전화하는 것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모습이 얼굴에 보일 때는 다행인데 가뜩이나 목소리만 듣고 있는데 이렇게 꾸벅꾸벅 졸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꾸벅꾸벅 졸면서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나요? 뭐 유학을 갔는데 서울에서 광주로 유학을 갔든 제주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갔든 오랜만에 엄마한테 전화 왔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레슨 1부터 99까지 반복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너는 말이지 뭐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 졸게 되는 건데 그거는 그래도 좀 나은 경우죠. 연애하다가 더군다나 그 장거리 연애 롱 디스턴스 러브 어페어라고 하죠. 그 장거리 자동 연애라고 하는데 장거리 자동 전화 말고 장거리에서 연애를 하면서 전화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자동으로 켜게 되고 잘 때도 켜놓고 자고 막 이런 왠지 좀 연결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요즘에는 아예 그 컴퓨터에 카메라를 켜놓고 서로 보면서 잠들면서 이 방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장거리 자동 연애도 있다라는 15세기 우리 국어 표기로는 장거리 대동 연애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장거리 자동전화 DDD가 바로 우리 15세기 국어를 살리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죠. 장거리 대동電話. 저 지금 졸리거든요. 저 지금 졸린데 이 정도 용케 방송하고 있는 걸 용서해 주세요. 너무 이런 썰렁한 거 가지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문의하다 말았죠.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게 장거리 대동 연애 다 좋은데 그게 국제전화였을 경우에 둘은 연락이 끊기죠. 양쪽 집에서 이제 머리채 붙들려가지고. 그래서 졸리면 주위에 뭐 스태프들이라든가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가족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좀 넉넉하면 괜찮은데 빈집에 썰렁하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졸리고 잘라 그러면 잠이 안 오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야 달팽 뭔가 되게 그 페인 모드다. 제가 지금 집에서 달팽이들이랑 지낸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시간 개념은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났는지 좀 아득해요. 우리 딸내미가 동동이가 자기가 똥 다 치우고 밥 주고 하겠다며 손가락 걸어가지고서 달팽이 2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꽤 징그럽단 말이죠. 상당히 사이즈가 크니까요. 애들은 좋아라 하는데 그런데 그 애완동물이라는 게 그 연체동물인 달팽이든 파충류인 이구아나든 아니면 사람하고 정말 그 교감다운 교감을 하는 고양이나 개 수준이든 아니면 새가 되든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달팽이라도 한 마리 집에 있는 거하고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하고는 정말 느낌이 달라요. 하여간 그래서 달팽이 2마리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팽이에 관한 스타디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마리가 속을 새겨갖고요. 다른 한 마리는 잘 노니는데 걔 이름이 그러니까 잘 노니는 애가 토토고요. 지금 계속 머리를 이렇게 야 달팽 얘가 그러니까 야금이인데요. 야금이는 동동이가 이름을 붙인 애고 토토는 동생이가 이름을 붙인 애인데 야금이가 등 껍질이 약간 덜 고르고 무늬가 있거든요. 얘가 구별이 가는데 야금이가 땅속에 기어들어서 잘 안 나와요. 토토는 되게 건강하게 다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상추 주는 걸 까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얘가 지금 상추를 안 줘서 삐져서 땅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건지 알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거 아시죠? 그 옛날에 인터넷 유머에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지 않나요? 저는 만두를 먹으면 변이 배설이 돼야 되는데 만두를 먹으면 만두가 나오고 상추를 먹으면 상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 Q&A 답변이 거잖아요. 똥을 드십시오.
배설이 제대로 될 거라며. 썰렁한 거 이것도 그 당시 뒤집어졌던 건데, PC 통신 시대지, 참. 그래서, 이 달팽, 진짜 움직이네? 그래갖고, 조사를 해봤는데, 25도에서 32도 사이의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하가 되면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만일 그게 온도가 계속 낮게 있으면, 얘가 그 껍질 앞쪽에다가, 카텐을 친대요. 막을 만들어갖고, 닫고 그 안에서 겨울잠을 잔다네요. 아빠한테 달팽이 맡겨놨더니 집에 와보니까, 애가 겨울잠을 자는 거지. 비참한 사태가 예상되죠. 얘 지금 젓가락으로 끄집어내갖고, 어떻게든 막을 못 치게, 거기다가 뭐 이런, 이쑤시개 같은 걸 껴놓으려고요. 막 치지 말라고. 동물학대로 잡혀가나? 아까 만두를 먹으면 만두가 나오고, 달팽이가, 왜 약간 졸려서 그래요, 지금. 당근을 먹으면요, 주황색 변이 나와요. 그리고 상추를 먹으면 초록색이 나와요. 그 이유가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서 화학적인 소화를 거의 못한대네요. 그러다 보니 양도 세게 먹겠죠. 인터넷 검색해보면 달팽이 이르시는 분들 상추값 장난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더군다나 저 달팽이 입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잘난 척을 했어요. 동동이가 화단에서 달팽이를 발견을 했는데 집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민달팽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민달팽이가 그렇게 귀해? 얘가 뭔가 흰색 뭔가 애벌레를 잘못 본 게 아닌가 뭐 이랬었는데, 동동이가 저한테 와서 사진 보여주면서 잘난 척하는 거죠. 당근을 먹으면 이런 색깔이 나오고 상추를 먹으면 이런 색깔이 나온다. 그런데 달팽이 이만하니까 오우, 얘가 이 벽에 이렇게 야, 달팽. 얘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으면 쭉 바닥 이렇게 늘어나갖고 진짜 길어요. 10cm가 넘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달팽이한테 입이 보일 게 뭐예요? 저 이빨도 있는 거 아세요? 기절하는 졌어요. 얘 입 오물오물 하면 보이거든요? 지금 안 먹는데. 그래서 당근을 먹을 때요, 머리랑 앞부분이 주황색으로 변해요. 몸이 투과가 되는 거죠. 나름 예쁜데? 뭐 이런, 물 담아주면은 안에서 목욕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달팽이 그만할까요? 알았어요. 딴 얘기 할게요. 그래서 달팽이 여기서 지금 죽기라도 하면 큰일 나간다는 거죠. 동동이는 지금 모처에 동물원 투어를 하고 있는데, 비단잉어를 되게 옛날부터 예뻐라 했거든요. 근데 사진이 보내져 왔어요. 비단잉어를 연못에서 1시간을 관찰했다며 이런 멘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잡아먹고 싶다. 1시간 관찰한 끝에 나온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4살 때 분명히 이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혈통이 확실히 입증된 것 같아요. 6살짜리가 비단잉어를 보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잡아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동동이한테. 이 달팽이는 식용으로도 쓰인다고. 그래서 요리를 하면 조금 부드러운 조개 맛이 난다고. 그때 순간적으로 눈이 반짝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기름 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는 것 같더라고요. 만일 엽기적으로 이 달팽이가 만일 무사히 운명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사체 처리에 대한 여부를 놓고 경론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약간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달팽이 그만할게요. 달팽이 그만하고 그렇죠. 뭐 들으실 노래는 패닉의, 예상하셨죠? 달팽이 들으시면 달팽이. 달팽 일나.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어들에서 차단해. 경고, 한나라 토끼가 다살했습니다. Warning. Flooding. Oh my god. We're all going to die down there.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 출판 유령원. Yeah. 2011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네, 처진 달팽이의 압구정 날라리를 들었습니다. 달팽이 얘기는 그만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그 사연으로 방송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한간에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이 전번 시즌까지는 고스트 스테이션 사이트가 터져나갈 정도로 항상 사연이 넘쳤는데, 사연이 너무 썰렁한 거 아니냐. 제가 사연으로 전혀 방송을 안 하니까. 얼마나들 그 정보와 눈치들이 빠르십니까? 사연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 고스트 스테이션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쌓아놓은 얘기가 많아서 일단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까 편안하게 계시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다 보죠. 감사히 보고 특히 방송에 대한 평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늘 환영하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방송하고 있으면은 너무 신경 거슬려 하시면서 이거 요즘 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든가 이런 식의 분위기는 잡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스트 스테이션 이번 시즌 시작되면서 거의 처음으로 사연으로 방송을 하는 사연 방송인 것 같으네요. 달팽이 특집이라고 명명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특집은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은 1 특집이다. 2 그리고 무슨 특집인지는 끝날 때쯤 알려준다. 끝날 때쯤 드러난다. 혹은 끝날 때쯤 너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그렇게 까칠하게 굴지 않으셔도 세상이 충분히 저에게 까칠합니다. 그래서 달팽이 얘기 하여간 듣고요. 이 글은 7월 26일 날 올라온 글이니까 아주 따끈한 사연입니다. 아직 한 달 반도 안 지났어요. 옛날에 엽서가지고 라디오 방송 진행하고 그럴 때는 가령 제가 진행하던 디스크쇼라든가 음악도시 같은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사연, 한 달 뒤에 방송되는 건 예산일이었어요. 인터넷 시대에 한 달 전에 7월 26일이라고 올라와 있네요. 이러니까 까마득한 옛날 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전화가 나왔구나. 참 우리 집에 달팽이도 있고. 우선 그림 보고 놀란 님들께 사죄를. 게시판 한가운데에 달팽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아예 달팽이를. 제가 지금 달팽이 한몰이 돼가지고 사람이 계속 달팽이만 쳐다보면서 달팽이랑 대화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달팽 하고 있어요. 이거 참 마음이 달팽하네요.
그 마음이 달팽하다는 그 느낌 아시죠? 이렇게 쓱 그 껍질에 딱 둘러싸여가지고 갑갑하면서 그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이렇게. 네? 바퀴벌레 얘기하고 달팽은 달팽이다 얘기는 바퀴벌레 얘기하고 갈게요. 달팽은 달팽이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만 했어요. 이 그림 보니까 저희 집 달팽이보다 크네요. 이 바퀴벌레가 한 15cm, 더듬이까지 하면 20cm 가까이 되겠는데요. 저 근 30년 살면서 이렇게 큰 바퀴벌레 처음 봤습니다. 때는 30분 전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따끈따끈한 사연을 올려주셨군요. 뭐 올해가 가기 전 방송들이 좋지 않습니까?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달팽. 때는 30분 전 책상에서 노트북질을 하는데 어디선가 진짜 붕이었음. 스포츠카 날아다니는 소리랑 동급. 요즘은 스포츠카가 날르나요? 이런 소리인가요? 하더니 책꽂이 쪽에 툭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 이해 갑니다. 어저께 남궁현 씨하고 김도균 선배님하고 퀴즈 프로그램 나갔다 왔거든요. 상금이 굉장히 세갖고. 근데 뭐 2차 저차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상금 못하고 나서 셋이 밥 먹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이러고 보니까 메뚜기 한 마리가 날라와갖고 제 새끼손가락만 했는데 걔가 이렇게 휙 날라서 제 어깨에 탁 앉았는데 정말 툭 치는 느낌으로 애가 앉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 달팽이에 제가 단련이 돼 있으니까 메뚜기 따위 뭐 평소에도 메뚜기는 그렇게 징그럽게 생각 안 했으니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내가 생식을 하진 않으니까 튀겨지기 전에 가라 이렇게 째려보고 가던데 그 메뚜기가 째려보는 걸 알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눈이 혼눈 어디를 보는지 얘가 어디를 보는지 알기 힘들잖아요. 메뚜기가. 그래서 얘가 저를 딱 째려보는 순간에 제가 딱 보는 눈 마주치면 얘가 알더라. 그만할까요? 그래도 졸린데 저 용케 잘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이 바퀴벌레가 내 두려움을 아는 듯이 붙어서 더듬이만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단 벌벌 떨면서 책상 위에 있던 것들을 다른 데로 다 치웠어요. 그리고 엄마! 이 나이에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가 파리채를 들고 오셔서 파리채로 이따만한 바퀴벌레를 내려쳤을 경우에는 그 뒤사태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요. 이 녀석이 엄마 몸에 붙어서 완전 빨리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 또 빨리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리 지르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아있는 상태. 엄마가 겨우 때려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손 떨면서 휴지 두껍게 말아서 지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닭살이 가라앉지 않아요. 저 어떤 잔인한 고어 영화를 봐도 잘 보는데 이건 너무 무섭습니다. 한 놈이 보이면 여럿이 있다던데. 지난달에 작은 바퀴 2마리를 보고 죽인 게 급 생각나네요. 그 전에 화장실에서 엄지손가락을 본 것도 기억이 나네요. 엄지손가락만한 것도 본 게 기억나네요.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엄지손가락을 봤다 그러면 그게 더 끔찍한 거로군요.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를 봤다. 그거 보고도 새벽에 소리 지르면서 샴푸통으로 내려찍었는데 그 집은 바퀴벌레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군요. 예. 이거는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더울 것 같아요. 급히 박회약을 검색하고 있는데 진짜 더울 것 같아요. 누가 박멸 경험 있으면 스타쉽 트루퍼스를 찍는 기분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대대손손 길길이 복받을 거임. 그러니까 7월 26일이니까 이제 해결이 다 나셨겠네요. 제가 지금 이제 와서 말씀드린들 뭐 하겠어요. 그때 사연을 제가 그랬다면은 그냥 같이 잘 지내시기를. 나름대로 같이 지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개를 밀어내도 또 다른 바퀴벌레가 들어올 뿐이니까 공생에 대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제가 그 찐득이 흡혈 찐득이에 시달리면서 정말 그 곤충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거든요. 찐득이는요 진화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거의 몇 억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당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에 대해서 미물인지 모르겠는데 진화를 전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종족의 생명력은 강력한 거예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얘네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잡았던 되게 끔찍한 애기,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주 지저분하게 사는데 진화할 생각 없냐고.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는데 말은 제가 못 들었어요. 말이 들리면 더 심각한 거겠죠. 얘기를 들었다는 게 더 심각한데 하여튼 그랬고요. 그 종족별로 따지자면은 바퀴가 저희보다 먼저 왔고, 그리고 나중까지 남을 사람은 아니지. 남을 생명체잖아요. 핵전쟁 나고 뭐 어떡하고, 뭐 지구가 하여간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죽음의 별처럼 거의 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바퀴벌레만 쫙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바퀴벌레를 우리가 유독 징그러워하고 유독 싫어하는 거는 그 바퀴벌레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 강인한 생명력이라든가 사는 습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혐오감을 느껴서이기도 하지만 바퀴벌레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라는 그 후천적 학습을 우리가 강력하게 받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그 곤충에 대한 혐오감이 후천적인 게 바퀴벌레를 음식으로 먹는 동네에 가면 뭐 전혀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시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잠깐 전에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었죠? 그 마빈 해리스라는 문화인류학자 아저씨가 쓴 책들 되게 재밌잖아요. 그 문화인류학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아저씨가 쓴 건 정말 재밌어서 그냥 마빈 해리스 책을 보려다 보면 문화인류학이 되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혐오하는 애들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음으로 해서 그걸 혐오하게 된다. 이제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기로 했고, 그런데 얘네들을 통제할 방법 중에 하나로 혐오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곤충을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그 하이에나 뒤에 줄 서서 맨 마지막에 하이에나는 앞쪽이구나. 그래서 썩은 고기 뜯어 먹을 때는 고맙게 먹었는데 조그맣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좀 더 나은 먹거리를 찾으려다 보니 곤충을 안 먹도록, 그래서 혐오감이 생기고, 뭐 이런, 그게 반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 보면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곤충뿐만 아니라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 금기시하는 것들, 그게 금지돼서 혐오하는 거냐, 혐오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금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 하려고 들면 사회가 당연히 유지가 안 되겠죠. 뭐 그런 걸 예찬하는 건 아니지만, 이유 없이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뭐 때문에 누구한테 이거를 배워서 왜 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왜 얘기가 또 일로 샜지? 그래서 복불복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거기서 그 요상한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일본에서 곤충 초밥을 만드신다는 분이 왔어요. 그분은 다른 직업이 있고 그 곤충을 잡아가지고 초밥을 만들어서 동료들하고 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정모처럼 모이고 이런 것들을 낙으로 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매미. 근데 요리가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곤충을 뭔가 좀 맛있게 조리를 해서 초밥 위에 올리는 건지 알았는데, 매미 같은 경우에 한번 기름에 번개같이 뭐 오래 튀겨서 열을 가하면 키틴질이 뭐 버텨내나 보죠. 툭 튀겨낸 다음에 초밥 위에 올리는 건데, 바퀴벌레를 정말 귀하게 보관한 바퀴벌레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으악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시는 방송 들으면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혐오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육받은 혐오감이니까 그냥 침착하게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정말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먹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방송 또 시청률을 좀 만들려다 보니까 그날 게스트가 곤충에 대한 그 혐오감들을 다들 극심하게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면서 약간 불편했던 게 손님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웃나라에서 이런 방송이 있으니까 뭐 이러고서 그쪽 손님을 이쪽으로 불러온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곤충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하고 그 곤충을 먹는 거를 즐기는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 요리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곤충을 요리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 앞에서 프로그램 진행 내내 우리가 역겹다는 표정과 비명과 이런 것들로 일관한 게 과연 옳은 태도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방송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재밌게 방송을 잘 못했어요.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일본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그리고 그게 곤충이든 물고기든 뭐 성게 말미잘이든 해파리든 뭐든 간에요. 아니 저 사람은 저걸 취미로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게임에서 잘 안 걸려가지고 지금 맛을 아주 간단한 메뚜기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못 봤는데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퀴벌레 그때 그거 이판희 씨가 아주 질퍽하게 드셨던가? 기회가 된다라면 나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그러고 정확하게 이분한테 통역을 좀 해주시라. 옆에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듣고 굉장히 표정이 정말 녹아내리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 리는 없겠지라는 생각 들면서 물론 이런 식의 짓궂은 반응은 일본에서도 자기도 겪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뭐 다들 곤충 초밥 먹는다고 해서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쪽도 우와 뭐 그런 사람 그쪽도 있는데 근데 뭐 하여간 면전에서 좀 그랬던 거니까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길 다행이다. 그리고 딱 돌아서려는데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리지 않고 냉장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귀하게, 그러니까 자기들 그쪽 문화에서는 걔가 티오피랍니다. 탑이래요. 알든 바퀴벌레가 너무 기쁜 표정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지금 더. 그리고 그 주방 세트가 아직 절수를 안 한 거예요. 만들어주겠다더군요. 먹었어요. 그 서바이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서 불을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거.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질 일이 없어도 정말로 문명을 벗어났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라는 그런 것들을 그 서바이벌을 보면서 진짜 살아야 된다라면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막 이런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함정 놓는 거, 덧 놓는 그 그림 설명서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나뭇가지를 요렇게 딱 3개만으로 이렇게 해서 동물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참 아랫도리만 입고 뛰어다니는 선조들이 쫄쫄 굶어가며 나무를 이렇게 놓고 우바 나무를 한번 이렇게 놓고 우가 이러면서 얼마나 연구를 했을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 보면 곤충의 모든 맛이 다 나옵니다. 풍뎅이는 엷은 레몬즙이 터지는 그런 느낌의 모의 육즙이 흐른다는 둥 이런 얘기 줄줄줄 나오는데 바퀴가 약간 시큼하면서 그 육질이 좋다라는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바이벌 책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곤충 초밥 너무 기쁘게 원하는데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즐겁게 받아먹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거는 있더군요. 그 번데기도 먹고 그리고 메뚜기도 좀 어렸을 때 시골 살면서 많이 먹었는데 익숙치 않잖아요. 그런 낯설음은 있는데 그 곤충 바퀴벌레가 쓰레기더미에 있던 아이를 그냥 방치한 식재료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곤충 전문가가 관리를 한 식재료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살된 어떤 그 고기보다도 훨씬 더 위생적으로는 깨끗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관념에서 그런 거고. 그래서 먹었다고요. 진짜. 들으실 노래는요. 이 노래가 오늘 곡수가 좀 되는데 다 나갈 수가 있나? 요래 해갖고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은요. 아슬아슬하네. 그러면 오늘은 꿩 얘기를 못하겠네요. 꿩. 바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꿩 얘기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명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스푸키 바나나의 바퀴벌레 제목이지만 상당히 수준이 좋아요.
그리고 와라 서커스의 바퀴벌레 해갖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바퀴가 한 마리 있다라는 거는 다른 아이들이 더 있다라는 거라고. 그럼요. 바퀴가 혼자 다니는 거 보셨어요?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퀴들이 때로 몰려오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바퀴떼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와라 서커스의 바퀴벌레가 다 나갈 때까지 조금 졸고 있을게요. 오늘은 졸고 있을게요. 그래서 혹시 클로징 멘트가 제가 안 나가면 코 골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뭐 거의 클로징 멘트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퀴벌레 특집 아니었고요. 달팽이 특집 아니었고요. 사연 특집이었답니다. 나는 바퀴벌레 잡아먹는 바퀴벌레 또 나는 파리 잡는 파리 모기 잡는 모기 근데 나를 잡으면 안 되지 겨울에 못 자는 개구리 슬게 빠진 곰탱이 것에 당한 물개 배부른 소녀 with a balance for all I wanna take an x-ray 야 뭐야 너는 네가 찍힌 사진에 꽉꽉 이래도 네가 나를 징그럽잖아 껍질 하나 밑에 썩어있는 실제 와인만 네가 오지 달팽은 달팽이다 얘기하기로 해놓고 잊어먹었네요. 다음에 그러니까 책상에다라는 책에 보면 요도크 아저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아저씨 이름이 요도크였는데 아저씨는 매일매일 나는 요도크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나는 요도크 하니까 요도크 하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모든 단어를 다 요도크로 바꿔서 요도크는 요도크에 요도크를 요도크하고 요도크해서 요도크했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책의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 말기로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오늘은 굉장히 달팽한 것 같다. 그래서 달팽이를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집에서 달팽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달팽 해버릴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럼 달팽들 하시고요. 달팽. 야 달팽 있나? Una cosa mi da risa, faccio via sì.